청년들을 위한 문화 행사. 재밌어 보이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게 아주 잘 짜인 각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신천지 같은 특정 단체들이 어떻게 평범한 행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그 정교한 모집 전략, 숨겨진 플레이북을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SNS 하다 보면 이런 광고들 혹시 본 적 없으세요? 무료로 즐기는 문화축제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상담이다. 특히 취업이나 미래 때문에 고민 많은 청년들한테는 진짜 쏠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이죠. 이 친절함 뒤에 완전히 다른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들의 각본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그 첫 단계는 바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초대장입니다. 와, 여기 한번 보세요. 접근 방식이 정말 전방위적이죠? 인스타그램 같은 SNS 광고는 기본이고요. 취미나 관심사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슬쩍 들어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요. 길 걷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팝업 이벤트나 고민 털어놓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도 접근합니다. 말 그대로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경로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행사 이름을 한번 보세요. 서울 청년 문화 쇼케이스. 어때요? 종교랑은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누가 이 이름을 보고 특정 종교 단체를 떠올리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거죠. 자, 그렇게 초대에 응해서 행사장에 도착했다고 쳐보죠. 그럼 그때부터는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일종의 심리적 깔때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3단계 구조, 이거 진짜 한번 보세요. 정말 정교해요. 일단 1단계에서는요.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미술 체험 같은 걸로 아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렇게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스트레스, 자존감, 우울증. 요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만한 주제로 강연을 열죠. 여기서 여기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결정타인데요. 바로 1대1 개인 상담으로 연결해서 아주 깊은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이 이 사람들의 장기적인 전략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행사 당일에 모든 걸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날을 시작으로 계속 연락하고 만나면서 친밀감이랑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죠. 상대방이 자신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게 됐다고 판단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자기들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친절해 보이는 무대 뒤에서는 대체 무슨 비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숨겨진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같은 신도들인데 현장에서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내부 지침까지 있다고 해요. 당연히 종교적인 단어나 상징 같은 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요. 오직 심리학, 멘토링, 문화활동 같은 키워드로만 모든 걸 포장해서 공신력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 5천만 원. 이게 바로 그들의 위장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카드입니다. 때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거나 공공시사를 빌려서 행사를 열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때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행사인데 설마 이상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위장막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정교하게 판을 짜는 이유, 그들의 진짜 목표는 과연 뭘까요? 최종 목표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비교표를 보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냥 청년 문화 행사는요, 사실 새로운 관계망으로 당신을 끌어들여서 기존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첫 단계고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심리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후속 연락을 위한 당신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한 멘토링은 결국 조직원과 당신을 1대1로 끈끈하게 엮기 위한 마지막 과정인 거죠.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교묘한 조건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명확하고 실천적인 3가지 원칙,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공식 후원 명칭에 절대 속지 마세요. 포스터에 무슨 시청, 구청 로고가 박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명의만 빌려줬거나 심지어 그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거든요. 주최하는 단체 이름 반드시 한 번쯤은 검색해보는 최소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1차 목표는 어떻게든 당신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거예요. 일단 연락처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당신을 자기들 관계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집요한 연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나를 지키는 방패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행사에 참여했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추가적인 만남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찬 한잔해요 같은 가벼운 제안이 바로 그들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한두 번 만나다 보면 결국 빠져나오기 힘든 관계로 올가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친절한 문화 행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정교한 모집 전략을 파헤쳐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비슷한 제안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할까요? 그런데 이 행사를 주최하는 곳은 도대체 어디지? 바로 이 질문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뗀 겁니다.